그리고 요 이 기능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, 나머지는 여기 가면 뭐 튜토리얼하고 전부 있죠. 그러니까 뭐 여기 참고해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더 보기로 하고, 기본적인 것만 조금만 더 설명하지요.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어플라이 한번 해주면 여기서 얘네들이 이렇게 활성화되지요. 그래서 얘는 이제 얘를 눌러주면 밑에 하나가 또 떴고, 얘를 켜주고 얘는 감춰주고, 스케일 팩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배 이렇게 해주면, 그리고 어플라이 해주면 100배 변이가 이제 100배가 확대된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클릭해주면 요 밑에 와서 포인트 라벨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변이를 선택해주고 클로즈 해주고,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셀렉트 포인트 온을 해주면 메시지가 하나 뜨죠. 그래서 뭐 이제 don't ask again 하면 다음번에 안 물어볼 거고, 그냥 오케이 해주면 또 물어볼 거고, 그럼 이렇게 갖다 대는 점에 그 XYZ 변이가 표시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이렇게 그 변이 표시할 때 좀 선택이 좀 하기가 엣지가 있는 게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놓고 선택을 해주면, 왼쪽 버튼 클릭해주면 계속 남아있죠.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와서 요 필렛 R 접점이죠. 그 다음에 요쪽도 필렛 R 접점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있겠죠. 그리고 요쪽으로 와서 요쪽 필렛 R 접점, 여기 접점, 그리고 여기, 다음에는 어디 정도 해볼까요? 다음에 뭐 여기 하고 또 요 정도 이렇게 해주면, 그리고 얘를 다시 끄면 그럼 이제 가도 좌표가 안 나오죠. 그리고 이제 서피스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 상태에서 이제 좌표를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, 여기서 지금 보면 지금 여기가 Y 방향 변이가 0.24죠. 그리고 요 바닥에서 요 필렛 R 시작하기 전까지 여기가 이제 100분의 5 정도, 100분의 5가 이쪽으로 늘어난 거죠. 그 다음에 요 위에 필렛 R 그 접점 보면 이제 100분의 77이니까,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 가는 동안에 약 100분의 2, 3 정도 그 더 변형이 됐다고 보면 되겠죠. 그리고 요 점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100분의 2, 4고, 100분의 2, 4면 뭐 거의 그 변형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, 100분의 2, 4고 여기가 100분의 77이니까,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오면서 한 100분의 5mm 정도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제 요쪽은 이제 주로 X 변이가
여기까지는 100분의 33, 요 위에까지 100분의 48 이렇게 변이가 됐고, 요 위에는 0.13 정도 됐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높은 측벽을 가진 그런 경우에 그 일반적으로는 요 최대 변이량이 한 0.3 정도, 0.3 이내에 들면 이제 인터로킹을 해줬을 때, 밀림 방지 인터로킹을 해줬을 때는 이제 제품 나오는 수준이 그 웬만큼 잘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 정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, 여기서 지금 뭐 치수는 같더라도 이 작용 압력, 얘가 바뀌면 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죠. 그래서 얘를 60메가파스칼로 이렇게 바꿔주고, 그 다음에 저장을 뭐 A2로 할까요? A2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, 그럼 저장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메쉬 해주고, 그 다음에 메쉬 로그 보고, 메쉬 로그에서 확인하고, 메쉬를 띄워서 메쉬 상태 보고, 그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 라이팅 하고, 라이팅이 끝났으면 이제 솔버 런을 해주면 이렇게 끝났죠. 여기서 이제 요 캘큘릭스 그래픽스 보고, 여기서 올로 한 다음에,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하나 빼먹었기 때문에 얘를 다시 띄웠는데, 여기서 뭐 아까는 요 add dimension만 했죠. 지금은 이제 압력이 커지니까 그 0.5까지 변형이 된 거죠, 이 점이. 그래서 이제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애니메이트에서 튠 밸류를 1로 다시 바꿔주면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팩터가 1이죠. 그리고 애니메이트 스타트 해주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니까,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어느 부분에서 변형이 많이 되는지 좀 보이죠. 지금은 여기 측벽 올라가면서 여기서 변형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죠. 그러고 이제 나와서 얘를 VTK 엑스포트를 해주면, 이렇게 VTK 엑스포트가 됐으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색깔 나온 거 얘를 해주면, 요번에는 요 A2죠. A2에 VTK 파일이 있는데, 얘를 아까 이제 파라비우에서 같이 불러올 수 있죠. 파일 오픈해서, 지금 요 A1이 아니고 여기서 M2에서 A2에서 얘죠. 얘를 오픈을 해주면 얘가 또 이제 이렇게 떴는데, 그래서 얘를
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해주고 감춰주고,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한번 해주고, 그러면 얘가 활성화되니까 얘를 눌러주면 여기서 아까도 100으로 했으니까 100으로 하고 어플라이 해보죠.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까지 이렇게 같이 띄워주면 이렇게 같이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하중 조건에서 압력 하중이 30메가파스칼에서 60메가파스칼로 바뀌니까 엄청나게 변형이 바뀌죠. 이 변형도 지금 이쪽 얘는 이 부위에서 이제 거의 변형이 잘 없는 것 같은데, 지금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됐죠. 이게 사실은 뭐 이래 갖고, 이래서 이제 그 요 사출압이 얼마 걸리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, 요 사출압은 사실은 이 성형부에서 이거를 좀 쓸까요? 이제 만약에 성형 해석을 한다 그러면 성형부 사출 압력을 그 VP에서, VP는 이제 그 유량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바뀌는 점 얘기하는 거죠. VP에서 이제 최대가 그 30 메가파스칼, 얘는 이제 그 첨가제가 없는 결정형 수지는 사실은 여기서 30메가파스칼이 넘으면 그 굉장히 이 품질을 맞추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성형 해석할 때 그 게이트 위치하고 수량, 얘가 굉장히 중요한데, 근데 성형 해석할 때 그거 신경 쓰는 사람을 잘 못 봤는데, 사실은 성형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게이트 위치하고 수량 잡는 거죠.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등한시하니까,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사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형압을 아무리 잘 봐도 품질 문제가 생기죠. 그래서 요 기준을 잘 따라주면 이제 그 품질 문제가 뭐 잘못하지 않는 한 잘 안 생기는데, 뭐 하여튼 이제 계속 하지요. 그래갖고 첨가제가 없는 결정형 수지는 30메가파스칼 정도고, 그 다음에 이제 45메가파스칼 기준을 잡을 때는 이제 비결정형 수지죠. 비결정형 수지하고 첨가제가 포함된 결정형 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5메가파스칼까지 이렇게 허용해도 큰 이제 무리가 안 생기는데, 물론 이제 요 그 수지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이 룰이 절대적은 아닌데, 근데 요렇게 30, 45 기준을 갖고 하면 보통 이제 그
중대형 금형 기준으로는 그 품질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소할 수 있죠. 얘를 못 지키면, 얘를 못 지키고 지금처럼 막 그 작용 압력이 60메가파스칼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아무리 그 형압을 잘 보고 뭐 형체력으로 올리고 그래도 잘 안 잡히죠. 결국은 문제가 되는데,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품질 문제가 있어 갖고 많이 살펴보면 애초에 게이트 잘못 잡아놓은 경우가 한 전체 한 8, 90%쯤 되는 것 같은데, 좀 그랬을 때는 참 그 난감하죠. 그 게이트 위치를 잘못 잡으면 뭐 하트런너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트런너를 바꾸지 않는 한 그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성형해서 할 때 제일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게이트 위치 및 수량이죠. 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. 이거는 좀 꼭 그 신중하게 잡아야 되는데, 요 게이트 위치 같은 경우는 한 뭐 10mm, 20mm만 이렇게 옮겨도 이 압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죠. 그래서 뭐 어떤 경우 보면 뭐 설계하다가 이거 뭐 조금 설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 좀 뭐 한 30mm 옮기겠다 그러면 아무 생각들 없이 그냥 그 옮기고 그러는 것 같은데, 그거는 사실 안 되죠. 오히려 이제 그런 형상이 있으면 그 제품 쪽에 얘기를 해서, 제품 쪽에서 이제 뭐 그 슬라이드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 뭐 후크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옮기는 한이 있어도 게이트 위치하고 수량 이쪽은 사실은 잘 건드리면 안 되죠. 이쪽을 잘못 건드려 놓으면 나중에 뭐 그야말로 품질 문제가 잘 안 잡히죠. 뭐 그래서 뭐 대부분 계속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양산 임박해 갖고 뭐 어쩔 수 없이 좀 품질이 떨어져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그 제품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, 이 게이트 위치하고 수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죠.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, 뭐 이게 좀 빗나간 얘기긴 한데 너무들 그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또 한번 얘기를 했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플레이트 뭐 해봤고, 다음에 뭐 꼭 이것뿐만 아니고 뭐 이것 아까 400이었는데 이렇게 했네요. 다음에 이제 만약에 얘가 뭐 한 75, 75면 얘도 375, 얘는 275, 그 다음에 얘는 75, 그 다음에 얘를 뭐 한 10도, 얘도 뭐 10도, 그 다음에 바닥 두께를 한 50, 얘는 다시 이제 30, 뭐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바뀌겠죠.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뭐 또 저장을 뭐 A3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또 뭐 메쉬 만들고, 그 다음에 메쉬 로그에서
여기 형상 확인하고, 그 다음에 메쉬 상태 gmesh에서 확인하고, 그 다음에 솔버 인프 파일 라이팅 하고, 그럼 라이팅이 끝났으면 솔버 런 해주고, 그 다음에 뭐 VTK 엑스포트까지 할까요? 이렇게 VTK 엑스포트 해주고,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요 VTK 떴으니까 요번에는 여기다가 띄우지 말고 새로 띄우죠. 형상이 달라졌으니까. 그래서 그냥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띄워서 눈뜨게 하고,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스먼트 보면 요번에는 이제 0.28밖에 안 되죠. 여기가 이제 이렇게 그 100mm에서 75로 줄었더라도 이 9배가 이렇게 이제 5도에서 10도로 바뀌니까 뭐 0.28이고, 요 길이가 준 것도 있겠죠. 50mm 줄었으니까 지금 요쪽은 이제 훨씬, 여기 보면 뭐 보면은 0.27이고 여기는 0.17밖에 안 되죠. 그러니까 뭐 한 100mm 차이 나면 여기서 한 0.1 정도씩 이렇게 주니까 이 길이도 이 측벽 두께 남기는 거에 굉장히 그 중요한 변수죠. 그래서 얘가 길면 이 두께도 그 많이 남겨야 되겠죠. 자, 뭐 요 정도로. 그거 외에 이제 형상을 더 많이 변경해서 뭐 이제 해볼 수도 있을 텐데, 그거는 이제 각자 해보도록 하고, 자, 요 정도에서 그 상원판에 대한 거는 마치죠. 그 향후에는 요 이제 지금 여기 블렌드 요 R을 잡아놨는데, 요 블렌드 자체가 이게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좀 구속 조건이 바뀌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렇게 되면은 그 뭐 해결 방법은 있지만은 이제 또 복잡해지니까 요 블렌드가 이제 없는 상태로 뭐 해석을 해도 변이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겠죠. 블렌드 없는 템플레이트도 만들어 놓을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슬라이드 포켓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, 준비되면 상원판 그 A 플레이트 그 템플레이트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지요. 이상해서 A 플레이트에 대한 거는 마치죠.